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 다가왔어요. 일요일 저녁 시간은 항상 늘 즐겁지 않습니까? 내일 또 출근한다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에 여러분들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게 정상인 건데 실질적으로는 내일 출근하려니까 막 죽을 맛이다, 진짜 일하기 싫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직장인의 비애 아닙니까? 내일도 쉬고 싶은데 내일 아침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 지옥철을 경험을 하면서 출근길에 간다는 자체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핸들 잡고 운전하는 자체가 엄청 힘들어요.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천회장처럼 산에 가가지고 밭이나 메고 콩이나 메고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쉬운 것 같지? 여러분들 노동 한번 해보세요. 이 떼학볕에 얼굴 다 탑니다. 그냥 시커멓게 타가지고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엄청 힘듭니다. 그래도 직장 다닐 때가 좋았던 거예요. 열심히 다니시고 그때 부지런히 모아서 시드머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업과 그런 섹터를 발굴해서 투자하시면 돼. 삼성전자 좋은 삼성전자 하고 삼성전자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삼성전자 굳이 애쓸 필요 없어.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한다고 해서 따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재미있는 또 분이 나왔네. 우리 염승환 씨, 염승환 이사, 이베스트. 이 이베스트는 참 재미있는 회사예요. 보면은 알면 알수록 웃긴다. 이 글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할 만한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최근 시장에는 그 낙관론하고 비관론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리라, 그런 기대감이 있어.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꺾이리라는 그런 또 비관이 부딪히고 있다. 정상화와 꺾인다. 누구 말이 맞냐? 이 비관론의 중심에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다는 그런 걱정도 있어. 마지막 한 방.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기간, 그러니까 뭐냐, 역전이라는 게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2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을 말하죠. 이런 기간에는 증시 바닥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런 우려감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염이사가 언제 주가가 바닥인진 아무도 모른다. 도망가지 말고 시장에 남아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강조를 합니다. 도망가지 마라. 3월 28일 날 이렇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염이사는 시장에 만연한 그런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문제라거나 참 어려운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을 확고했다. 뭐가 확고했냐?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릴 때다. 늘려라. 여러분 맞습니까? 늘릴 때인가요? 염이사는 그 개별 기업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올해는 지수 등락과 매크로 이슈 등에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개별 기업 그리고 업황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별 기업 업황을 중심으로. 염이사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 채널에 맥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리시는데 주차는 어떻게 했냐? 그런 기자의 물음에 항상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이 친구도 지하철 타고 다니네요. 스마트폰에 새로 발간된 리포트를 저장해 두고 매일 읽으면서 다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좋더라. 이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하루에 한두 시간은 뺄 수 있으니 개인 투자자도 이제 보고서를 읽는 습관을 들이기를 권한다는 것 같아요. 다음은 염이사가 이제 나눈 그 일문일답인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질의를 했더니 결론부터 말하자면 긴축 사이클이 거의 종료 지점에 왔답니다. 종료 지점. 간접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면 되고, 이번 성명서에 나왔던 그 문구의 변화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나왔던 그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는 표현 대신에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적절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금리 인상을 지속하기보다는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동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은행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금리 인하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고, 금리 인상은 거의 종착지를 향해 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 위기처럼 특정 분야에 예기치 않게 깨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긴축도 종료될 것이라는 그런 시각이 많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사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다 보니 발생한 문제고 해당 문제들이 정상화만 되더라도 물가가 꺾이리라 본다. 미국의 재화 소비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위기가 터져야만 인플레이션이 종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 꺾이는 그런 흐름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위기 리스크에 대비할 수는 없냐? 물어보니 참 어려운 문제다. 시스템 위기인데 대비한다고 대비가 되겠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아무도 몰랐던 일이다. 이제는 도이치은행 그 리스크가 언급되고 있는데 하지만 도이치은행도 10분기 연속 순이익을 냈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SBB와 상황이 다르다고 보죠. 현재 은행 위기설 역시 과거의 리먼 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이 지역은행에서 돈을 빼고 있지만은 이 돈을 JP 모건 체이스 등 대형 금융기관에 옮길 뿐이다. 각국의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도 올라간 상황이고 위기론에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리스크 요인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니까 8분 응선은 넘어갔다고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럼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바닥은 이후 금리 하락 국면에서 나왔다. 그런 말도 있지 않느냐? 그리 물어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죠. 다만 꼭 그렇게만 상황이 흘러간 것도 아니고 1989년 미국의 그 저축 대부 조합이 무리한 투자로 파산한 바가 있어요. 4천여 곳의 주택 대부 조합 중 1043곳이 파산했고 해당 문제에 대응하려고 금리를 3년 동안 9%에서 3%까지 떨어뜨렸고 S&P 500 지수가 15% 빠지긴 했는데 폭락하지는 않았다. 횡보했다. 그러다가 1994년 강세장이 나타났고 도리어 지수가 62%나 올랐고 95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가 부동산 문제로 파산을 했죠. 당시에도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다가 인하했는데 지수는 오히려 25%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2019년 8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지수가 5%가량 빠졌지만은 이후 5개월 동안 지수가 21% 오르는 강세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소 코스피 투자는 주가 승자산 비율이 정답이라고 말해왔는데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미국은 브랜드 회사가 많죠. 애플, 테슬라,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브랜드 가치하고 이익 지속성이 높은 회사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경기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 기업은 대부분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벌 때는 왕창 벌고 반대로 손해볼 때는 크게 입죠. 문제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을 기준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하면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경기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PER이 낮다고 투자했다가는 손해를 보기 쉽고 PBR을 기준으로 투자하면 편한 이유다. PBR. 그래서 코스피는 보통 PBR이 0.8배에서 1.2, 1.3배에서 횡보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0.9배 수준으로 주식 비중을 늘릴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수 추정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면 개별 종목 선택이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시장 전망이 제각각이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보고 불확실한 국면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불확실한 국면. 이런 상황에선 스스로 공부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후에 그곳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2차전지 섹터가 오른 것도 누구나 해당 사람이 유망한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데 이렇게 지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시기고 어느 산업과 기업에 투자할지를 공부해야 할 때랍니다.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자. 그럼 어떤 사람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질의를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3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미국 역시 경기 침체 논란이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원 방법이 제한적이고 현금 지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통해서 공장을 유치합니다. 이게 첫 번째 토끼고 두 번째 바이든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중산층 일자리랑 직결된 제조업 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미중 갈등이고 자국 내 배터리 산업하고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는 등 중국의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행보를 밟고 있어요.
이렇게 세 마리 토끼가 하나로 합쳐지는 공통 분모는 미국의 공장을 지어달라는 거다. 2차 전지도 이 문제에 직결됐고, 미국이 하고 싶어도 한중일이 잡고 있어서 못하는 산업이지 않나. 그 미국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산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최근에 2차 전지 열풍을 어떻게 보는가 질의를 하니,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한 산업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측면이 있죠. 투자자들한테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과도하게 쏠리면은 나중에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 산업이 성장 중이고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비싸지고 있고, 냉정하게 보면은 2차 전지와 관련해 좋은 기업이 많지만 반대로 나쁜 주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신규로 쫓아가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합니다. 다만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주가가 오르지 않은 기업이 꽤 있고, 소외받는 분야나 기업 가운데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면 매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이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제일 좋았는데 다음에 오를 세부 분야는 어디일지 고민해 보는 거야. 개인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랑 도전재 산업이 커질 것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제2의 2차 전지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냐? 물어보니까 미국이 없지만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 미국에 있어도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을 찾으라는 거죠. 미국이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냐. 이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다. 미국은 유럽에 액화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하는데 에너지 문제 때문에 LNG 산업과 관련된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조선 관련 기업이라든지 LNG 플랜트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다고 봅니다. 미국 전력 설비가 노후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해야 할 텐데 한국 기업 가운데 변전소, 변압기 등등등 이게 송전망 산업 분야에서 이 강한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거고, 이처럼 한국 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은 결국 미국과 연관이 있어야 하고요. 향후 2, 3년간 사이클은 해당 분야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네 가지 리포트가 기억이 남는다고 하네요. 네 가지 리포트. 첫째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바퀴 달릴 컴퓨터라는 제목으로 낸 리포트라는데, 자동차가 컴퓨터처럼 될 것이라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 자동차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2차 전지 산업에서 실리콘 음극재랑 도전재의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신한투자의 리포트도 인상 깊었다고 하네요. 키움에서는 봄바람 부는 디스플레이 리포트 좋았다. 최근에 삼성이 유기발광 다이오드 장비 투자에 나섰다고 하죠. 향후 올레드 시장에 그 큰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관련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읽어보길 권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베스트의 ESG 시대 리사이클링 금속 굴기 리포트를 또 추천하네. 향후 구리나 니켈 등 산업금속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기성품에서 금속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기업이 유망하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투자자가 주의할 습관이 있으면 무엇이냐? 지난해는 매크로나 특히 금리가 물가에 중요했어요. 금리하고 물가가. 올해는 아니다. 그 매크로는 방향만 보고 그 대신 어느 산업이 돈을 벌고 어느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유의할 점은 2차 전지처럼 유망한 산업이라도 시장이 너무 뜨거울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고, 뜨거울 때 투자하면 자칫 데인다.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서늘할 때, 소외되고 있을 때, 이런 때 투자를 하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인사이트를 얻되 반드시 차가울 때 투자하자. 그래, 맞아요. 차가울 때 투자하자. 냉소적이고 말 그대로 그냥 욕 들어먹고 막 개차반이고 비아냥거리고 무관심일 때, 이런 때 여러분들 투자하기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야미사가 또 좋은 인사이트도 주고 하는 건데, 좋은 건 배우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됩니다.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널들의 이야기를 100% 다 흡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봐서 좋은 것들은 발췌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봬요.